안녕하세요. 문제풀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게 개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자기가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기회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4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40점 맞으면. 그리고 30점 맞은 분들은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1번. 여러분들 그 반사회질서의 행위는 이 한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는 조세 포탈, 요거 외워요. 조세 포탈, 투기 목적, 강제집행 면탈, 강박 이런 말이 나오면 반사다, 반사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사회적 행위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우리 시험의 출제 유형이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정해져 있어.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물어보면 조투강강은 아니다 이렇게 외우라니까. 다시 한번 조투강강은. 그게 뭔 얘기야 조투강강은. 조투강강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조투강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손들어. 돈 다 많이 내셨나 보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 외워놓으시고, 두 번째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반청 없다 외워놨나? 그게 뭐냐면 반사회적 행위자는 원상회복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자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반추 없다. 이거 기계적으로 몇 개 쭉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무효는 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하라니까. 근데 비통한 놈만 못해. 다시 한번 비통한 자는 대항하지 못하고 다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 외워놓으면 돼. 자, 동기가 불법이 돼. 그래서 임대하는데 건물을 임대하는 목적이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그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내가 임대하는데 임대인이 모른다는 거야. 이런 게. 내가 배를 빌려 밀수하려고. 그래서 동기가 여기 봐. 동기는 표시 안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표시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대.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 몰라. 속마음을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속마음까지 간섭하냐고.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표시 안 돼 있으면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는 거지. 자, 2번 반사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2번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의 물청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그냥 이런 것들은 무효 나오면 무효 주장 그러면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효 주장은 그냥 누구나 하는 거라고. 무효 주장은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무효 주장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없다 틀렸지 이런 것들은. 자, 매매계약 체결 후대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았대. 그러면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의 판단 시기를 묻는 거예요. 판단 시기.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범죄 행위 요것만 본다고. 범죄 행위. 판단 시기.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요. 판단 시기 나오면 하나 성립시. 그러니까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범죄 행위로 취득했다는 것을 알았어도 그거 내놓으시오라고 청구하는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거 맞네.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써서 여기는 이렇게 써. 판단 시기. 판단 시기는 언제야? 다 계약 체결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므로 후 이걸 써놔야 돼. 후 알게 되었다 요 말에 후 알았다 반사 아니다 이렇게. 4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강행법규에 반해도 무효. 타당성이 없어도 무효. 그래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았어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잖아. 볼 거 없어.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그러면 무효해야지. 그 다음에 폭행이. 폭행이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불균형 부분만을 무효라. 요거 주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그걸 물어봤잖아.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그래서 41번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 42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제 판사일의 행위 끝나면 여러분 의사표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비통 착사강 중에서 두 문제가 나와. 그럼 비진의 표시 나오면 여기서 진의는 딱 나오면 진의는 진정한 바람이다. 진정한 바람이 아니다. 진바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일부러 혼자서 일부러 한 거짓말이야. 혼자서 일부러 한 거짓말. 그러므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그러면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과실로 몰랐대. 비진의 표시는 비진의 표시 이렇게 써봐. 일부러 한 거짓말 이렇게 써봐. 일부러 한 거짓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토지 준다고 했을 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해. 민정아, 내가 토지를 너에게 주마.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한다고. 또는 실수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봐. 실수로. 그러면 그것은 실수로 거짓말 했다면 비진의 표시다 아니다. 아니잖아. 실수로 거짓말 했으면. 그래서 여기서 과실로 알지 못했어도 비진의 표시는 성립할 수 있다. 틀렸잖아. 이거 일부러 한 거짓말이니까. 일부러 한 거짓말. 그 다음에 어떠한 의사표시가 자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오네. 그러면 어떤 입증 책임 나오잖아. 그럼 볼 것 없어. 입증 책임은 여러분들 추정된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다 주장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입증 책임 나오면 주장자 했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면 바보예요. 그런데 입증 책임에서 착오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이 유무의 착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주장자야. 그러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 못하죠. 그럼 취소 못하게 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야. 이렇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입증 책임만 나오면 자, 볼 것 없어. 입증 책임 나왔다. 누가 증명해야 돼? 추정된다는 말이 없으면 다 주장자가 한다니까. 만약에 추정된다 그러면 그것도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주장자에게 있다. 맞네. 자, 비진의 표시는 이봐. 상대방 우리는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을에게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주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고. 여기 상대방을 보호해준다. 메모.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선이면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주려고는 직접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은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걸 들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이면 족하다고 선이 무과실까지 이용한다고. 그거 하도 많이 했다는 게 상할 수이면 보호 못 받아. 상할 수이면 보호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진이 아님을 자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니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무효여. 하나여 앞에는 표현 주의해야 돼. 하나여 그러면 한 개여 두 개여. 뭐 외워버려야 돼. 하나여 앞에는 두 개 들어가야 돼.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그러면 틀렸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하나여 나오면 항상 거기다가 자 주의하시라고. 하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는 한 개만 들어가야 돼. A 또는 B가 들어가야 돼. 그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앞에 나오는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이런 표현은 하나여 이거 눈을 눈여겨서 봐. 여기다가 하나여. 지금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게 하나여 앞에 나오는 표현들을 눈여겨서 보라고. 그럼 하나의 앞에는 한 개,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그 다음 우리는 공무원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여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을 제출했을 때 그것은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했을 때는 국가기관이 누구에게는 사직서를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반려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돼, 적용되지 않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말은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했을 때는 언제나 뭐만 적용돼? 유효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은 항상 뭐라고? 적용돼 안 돼? 안 되니까 항상 유효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 유효이다 이렇게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했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2개 있었지 않았어. 다시 한번 비통 환자는 비통 환자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야지. 그래서 뭔 얘기냐면 여기 갑이 비진이로 을에게 증여했을 때 근데 병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여기 봐. 갑이 비진이로 증여했고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 제3자를 보호해 줘야 되겠어. 그러므로 거짓말 한 사람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게 거짓말 한 사람은 보호해줄 필요 없으니까. 통정허위 표시도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외워본다. 비통 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한다, 주장한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그냥 이건 그냥 한 문제 잡수시 하고 낸 거야. 하도 전부 여러분들 점수 안 나와서 의기소침할까 봐서. 그것도 틀린 사람들 있나? 도요 맞췄어? 도요가 맞췄으면 90%는 다 맞췄겠네. 그 다음에 갑은 A의 사기에 의해서 을로부터 하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오네. 갑이 A의 사기에 의해서 을로부터 하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래서 을과 토지를 매수했다 나오네. 을의 토지를 매수인이야. 매수인. 매도인. 그러면 이 매매가 대하여 이제 이 을이 직접 사기한 게 아니니까 이거 상대방이라고 불러.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 줄 때에는 상대방은 어떤 요건 가져야 되면 상대방이 보호해 주려고 하면 상할 수 아니어야 된다 하면 되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갑은 요 행위를 취소 못하고 상할 수이면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돼. 근데 이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우리는 대리인은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면 상할 수 필요 없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해결해 줘야지. 자,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사기. 1번 A의 사기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하나야 나왔네. 맞아 틀려. 틀렸잖아. 2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이 정도 해주었으면 고목나무에 꽃도 피우겠다 이제는. 고목나무에 꽃도 피워 이제는 하나의 앞에만 나오면 2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를 때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상할 수. 틀렸다. 여기 때문에 틀렸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요 말이 틀렸다. A가 을의 대리인이 돼. 그러면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우리는 대리 이렇게 말 대리 어쩌고 나오면 그냥 다 취소할 수. 대리인에 의한 사기든 대리인에 대한 사기든 그냥 다 취소할 수. 그냥 이유 달지 말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A가 을의 대리인이 돼. 그러면 선이 무과실인 상대방, 이 사람이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야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답.
그 다음에 갑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 계약을 취소해야 돼. 이것은 뭘 물어보냐면 경합인데, 여기는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사불, 요거 외워야 돼. 중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첩이다 이 말은 여기에 선택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것은 3번은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사기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해도 되고 하나는 선택해도 되고, 중첩 중에는. 다시 한번 사불중, 훼손중, 두 개 외워야 돼. 중첩에서 꼭 나오는 게. 해제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중첩이야.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든 꼭 해제해야 돼? 안 해도 돼? 여러분들 그거 배우지 않았어? 그 이행불능시 한번 해본다. 없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 해제 없이 손해배상 청구. 그 이제 애우줘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해봐. 여기다가 사불중. 자, 이 사불중이 뭔지 알지?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중첩이다. 중첩 속에는 선택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또 하나는 우리가 3개 외워야 되는데, 중첩이 사불중, 그 다음에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도 중첩이요, 선택이요? 중첩.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도 중첩. 그러니까 중첩 속에는 선택도 들어가니까 두 개를 꼭 외워야 돼. 다 같이 사불중, 훼손중,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이야. 그러면 요약집 한번 보자. 페이지. 요약집에 사기의 경합이 나오는데 18페이지 펴보면 18페이지 펴보면 좌측 하단에 타제도와의 경합이 보여요. 타제도와의 경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기는 여기 공부 안 하면 틀린다고, 여기 공부 안 하면. 그래서 타제도와의 경합에 한번 읽어본다. 사불중. 사기와 불법행위가 경합하면 중첩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첩이라는 말 속에는 선택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이요. 그냥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 그 오늘 무슨 누구 검사 옛날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검사들이 자기들 정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애매하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그 자기 머리를 책임져야 돼.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다시 한번 사불중, 그 다음에 2번 다 같이 사담선, 사착선, 4번 취소 후에지. 후, 그 제일 많이 나와. 취소 후에는 부불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후에는 부불선. 자, 그래서 3번 해결했고 5번 본다. 갑이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 여봐라, 하자 있는 물건을 샀대. 하자 있는. 그러면 속아서 사기, 그리고 하자 있는, 그러니까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고 있거든. 사기와. 그럼 사기와 담보 책임 경합하면 사담 중이요, 사담 선이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고요, 있고요. 있고 해야지. 있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틀렸던 거예요. 이것도 선택적이니까. 여기는 5번은 사담선. 그 다음에 여기는 취소하게 되면 함정이 취소하게 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요, 소급해서 무효요? 취소하면. 다시 한번 무권토 취취해. 소급표 있는 게 무권토 취취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틀렸잖아, 이거. 취소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도달하면 도달한 때부터 무효요, 소급해서 무효요? 그래서 요거 4번은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틀렸다고 해서 옳은 거, 맞는 것으로 골라라. 여기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무권토 취취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도요양 맞췄나 이거? 이거 틀리면 사실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공부 좀 더 해서 다시 한번 사불중, 사담선 43번 잘 공부 열심히 하셔. 다음 주에 그대로 낼 테니까 틀리기만 해봐라. 아주.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건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일단, 옳은 것을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격지자 간의 격자 나오면, 격청, 도, 격승, 발. 두 개를 외워야 돼. 격청도, 격승발. 이렇게. 격지자 간의 계약,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청약은 도달주의.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 유아진 맞히셨나? 그거 틀리면 1번 화진이 생각해서 여기서 맞추라고 해서 10대에서 공부하라고. 2번 표의자가 여봐, 우리는 발송 사망 따른다. 발송 사망 산다. 산 것이요. 그냥 발송 후 사망했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산 것이라니까. 그냥 외워버려야 돼. 항상 발송 후 사망했다 이거 나오면 그 중개사 공부 못 온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발송하고 나서 사망했어도 죽은 것이요 산 것이요 의사표시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사망해서 법률 효과의 변동이 생기는 게 대리권 소멸사유 하나밖에 없어. 따르다 사망은 산 것이다. 민법에서는 상속에 의해서 해결이 되므로 사망했다고 해서 효력이 변하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만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해지다. 본사, 대사. 그러면 대리권 소멸사유가 될 뿐이고 다른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사망. 사망 나와도 영향 있어 없어요? 영향 없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받았을 때 제한능력자래. 그럼 받은 자가 제한능력자라면 말귀를 알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알았대. 그러면 표의자는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 그래서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법정 대리인이 알았으니까. 자, 표의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했으나 알기 전에 수령했으나 해봐. 수령 그러면 이게 도달이거든. 수령하였다 이게 뭐라고? 도달. 알기 안다 이것이 요지야. 요지. 알았다 요 말이 뭐라고? 요지. 그래서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됐지. 도달했고 요지역이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도달하면 철회 못해. 그 다음에 공시송달만 나오면 이거 꼭 외우자. 다시 과실 없어야. 과실 없어야 공시송달 할 수 있어. 그래서 과실로 그러면 여기는 과실로 공시송달 있다 그러면 없다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해 가셔요? 대리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본인을 고려한다고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 비통착사강이야. 이게 비통착사강. 비통착사강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1번이 정답이네. 선미장 맞추라고 1번. 도요 맞췄지? 그것도 못 맞췄어? 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외울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조금 권한 주어 다 주어.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토지를 사달라 팔아달라 그러면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라고. 사고 파는데. 그럼 사고 팔 때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함으로 성립시를 기준으로 유효 무효 따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진다 하시면 돼. 현명은 명시적으로 젠장.
우리 시험은 다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 묵시적이 신묵이요, 행동이요. 그 행동이지. 다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빨리 애워줘야지. 대리권은 소멸한다 다지. 본사. 여기다 몇 줄 것이요? 대리권은 소멸 몇 줄 그라고 빨리 그러고 가만히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애워. 공부 본사 또 대사 성파 또 종철 종료 철회 이런 것들 2개. 그러니까 여기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 소멸한다는 말 없잖아. 여기 찍으면 사람이요? 그냥 에이씨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찍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도 한 20명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대리권 소멸한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 사유로 외워놓는 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이렇게 써봐. 표시하지 않았다. 여기다 몇 줄 것이고 이게 비현명이야. 그 비현명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이요 본다요.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비현명에다 외워놓고 비자 본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비자 본다 이렇게. 따라서 본다니까 여기는 차고 취소 못한다 이렇게 해요. 논리적으로. 비자 본다 차고 취소 못한다 이렇게. 그러므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야 이것도 정답 같은데 그러지 마라. 대리인이 현명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현명 안 했으면 대리인 지가 책임지고 그러라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수인이 돼.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수공이요 수각이요. 수공하면 틀렸잖아. 대리인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그래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죠. 수각 이렇게. 자, 나올 때마다 자기들이 외워야 될 거 정리해서 스스로 외우고 가셔요.